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발포 상황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MBC가 단독 입수한 군 기밀문서에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약속으로 5.18 진상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국회 특별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에 꽃대가 생겨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농정당국이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됐습니다.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5.18의 진상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5.18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진상규명과 왜곡 금지, 헌법 전문 수록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5.18 특별법만 통과돼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3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에 대한 금지와 처벌입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가 국회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특별법 처리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집단 발포는 37년째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주 MBC가 단독 입수한 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의 비밀 문건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은 7년 전 5.18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을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MBC가 입수한 육군 비밀 문건에는 7공수와 11공수를 31사단에 배속해 광주에서 운용하는 등 5.18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부대를 동원하려 한 전두환 정권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발포 관련 부분입니다. 이 문건에는 발포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조치할 때는 육군본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5.18 한 달 전인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 탄광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시위인 사북 사건 때도 발포 명령이 언급된 문서가 있습니다. 군부는 이때도 현장에 11공수를 투입했는데 문건에는 아무리 긴급한 경우더라도 총기 사용은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발포가 실행되지 않았던 사북 사건과 6월 항쟁 때는 발포 문건이 있는데 발포가 실행돼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5.18 때만 발포 문건이 없는 셈입니다. 동향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5.18도 약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 소독된 자료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37년째 발포 명령자를 찾고 있는 5.18과 달리 4.19 혁명 때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총을 쏴 200명이 숨졌는데 이 책임을 물어 내무부 장관인 홍진기와 최인규 등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인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재판부에서 평화적인 학생 데모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로서 기소된
홍진기를 비롯해서 발포 명령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3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5.18 광주 학살. 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자, 그의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는 병력 수송용 헬기가 착륙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의 김희성 교수는 오늘 발표한 논문에서 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 사격과 21일 헬기 사격은 24단 투입 작전의 일환이었고 특히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는 병력을 실어 나를 헬기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5.18 당시의 군 작전 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배추 재배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꽃대가 생기면서 수확할 게 없기 때문인데 아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양배추 밭입니다. 수확을 눈앞에 둔 양배추에 난데없이 꽃대가 생기고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양배추 한가운데 딱딱한 심 같은 꽃대가 생기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 하나 농사 어떻게 하고서 망했지? 그런 먹으러 가면서 내가 죽을라 살아서 진짜 이 농사 좀 참말로. 2월 초에서 3월 말 사이에 파종한 양배추들입니다. 전남 500여 헥타르 재배지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해남과 진도 등에서 100헥타르가 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종 시기나 기온 때문인지 아니면 뿌린 품종의 씨앗 탓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명이 나면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긴급히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원인 파악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농민들의 상당수는 계약 재배로 중간 상인들에게 50%의 성금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예상 못한 피해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해외 원조 물량이 확대될 전망인데 국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40kg짜리 쌀 포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포대 겉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국산 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무상 지원되는 겁니다. 750톤의 공공비축민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현지 이재민과 빈곤층에게 지원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원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원조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지난 2013년 비살상 비축기구를 공식 출범시킨 데 따른 것으로 비축한 쌀을 필요한 회원국에 지원해 식량 불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큰 관심입니다. 지금 재고량이 한 350만 톤 있는데 양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현재 재고량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뒤 내년부터 연간 460억 원 규모의 쌀을 개발도상국 등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사흘 전 세월호 선내에서 수습된 유골의 치아 등이 단원고 허다윤 양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지난 16일 3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수습한 치아와 치열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 양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3층 에스컬레이터 자리에서는 지난 14일부터 4월 동안 49점의 유골이 발견됐으며 감식팀은 DNA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일은 지났지만 5월의 아픔을 기억하려는 전시와 문화공연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5.18 시민군의 대변인 윤상원 열사는 아직 오지 못한 새 시대를 생각하며 우윳빛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시민군이 바라본 동트기 전의 도청 복도는 스산함을 품었습니다.
제독 작가 정영창 화백이 먹과 아크릴 물감으로 담아낸 5.18의 모습들입니다. 작년 겨울에 완성된 작품 전일 빌딩에는 최근 발견된 타는 자국이 추가돼 아직 진행형인 5월의 아픔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된 것이고 이 현재를 보고 우리가 이제 또 미래를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폭력 앞에 무너져간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도 있습니다. 연극 청실 홍실은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된다는 다짐을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이번 달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한 차례씩 공연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관객을 만납니다. 아프지만 그 안에 어떤 공동체, 나눔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산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마당극 언젠간 봄날엔과 애꾸는 광대, 전시 5월의 노래전 등 5.18의 아픔을 나누고 기억하려는 공연 전시가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고즈넉한 사찰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생태 탐방과 불교 역사를 함께 담아갈 수 있는 순천 조계산으로 안내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토를 가로지르는 소백산맥의 끝자락 조계산. 수려한 산세 사이로 펼쳐진 편백숲이 상쾌하기만 합니다. 짧지만 긴 여운이 담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천년 고찰의 발길이 머뭅니다. 조계산의 동쪽을 축으로 태고족의 불심이 자리 잡은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안사입니다. 사찰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찰의 불교의 역사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의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찰 내 동선이 흡사 골목과 안길을 연상해 이곳을 들르는 방문객들에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반가움을 선사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며 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서람사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승성교와 삼인당 등은 역사적 배경을 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넘어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찰 탐방에는 수풀로 우거진 원시림이 덤으로 딸려옵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에선 찌들어 있던 삶을 되돌아보며 자연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엔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가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보조국사 진우를 비롯해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사찰의 명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했다는 굵직한 자존심으로 이어집니다. 와서 보시면은 불교 문화의 융성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새로운 문화와 감명 깊은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개관한 성보박물관의 유물 하나하나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덧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교 역사와 자연 생태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순천의 사찰 탐방에 찾는 이들의 발길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조계산을 중심으로 나뉜 두 사찰의 매력은 봄빛이 스미는 5월에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과 조선대학교에서 장미축제가 잇따라 개막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장미 품종 천여 종이 선보이고 물총 싸움과 영화 상영 등의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대도 장미꽃이 만발한 교내 장미원에서 오는 26일까지 장미축제와 함께 특산품 바자회와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격성 논란을 낳은 광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박중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5.18과 각별한 인연 때문에 호남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전남고를 졸업했습니다.